네,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의 모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춘 고민 상담소와 함께하는 진아연 캐스터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연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로는 꽃이다. 나의 가로는 꽃이다입니다. 나의 무엇은 꽃이다. 뭘까요? 나의 아내는 꽃이다. 할미꽃. 호박꽃. 완전 역시나 호박꽃. 우리 네. 실망시키지 않는 해주시의 대답이었죠. 근데 진아연 캐스터는 뭘까요? 나의 무엇은 꽃이다. 예. 안티 생기지 않을까 고민되는데 나의 얼굴. 꽃이다. 괜찮아요. 저도 예, 나의 미모는 꽃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 선수를 쳐버렸네요. 선수를 쳐버렸네요. 네, 뭐예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똑같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나의 상처는 꽃이다라고 이제 이런 명언이 있는데 이 명언을 빌어서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전혀 의외의 좀 답이 나왔어요, 주제가. 예, 오늘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대표님께 좀 먼저 묻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있어서 상처는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상처받았다, 상처를 줬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상처 있으세요? 몸에요? 네. 몸에. 뭐 아기가 핥혀가지고 뭐 작은 상처가 있긴 있는데. 난 적이 있으세요? 예. 그렇구나. 예전에는 몸에 상처 난 적 많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어렸을 때 그쵸. 저는 무릎이 특히 많이 까졌어요. 무릎, 그죠? 예, 서울 날이 지금도 없이. 상처인가요? 아니요. 지금 멀쩡해졌어요. 괜찮죠. 멀쩡하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몸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날 때 상처가 난 다음에 회복되고 새살이 올라오고 딱지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게 상처인 건 것 같아요. 새살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완전 회복된 다음은 상처는 아니거든요. 이게 상처가 난 상태에서는 정말 아픈 게 누가 살짝 건드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상처의 정의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누군가 건드리면 따끔따끔하고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게 상처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상처 받은 적이 상처요? 당연히 있으시죠? 있죠, 네. 어떤 방송 적 처음 할 때 있으세요? 진짜 상처 많이 그쵸. 받았어요. 막내 상처. 일하면서 겪은 상처, 네. 진짜 뭐 우리 육체적인 상처부터 뭐 그러니까요. 이별의 상처, 무슨 상처 있었어요? 저도 일할 때 그 상처가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일을 하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뭐 나가면 실수를 하게 되면 만천하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요. 저희 독박 써요. 네, 뭐 피디님한테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너 그거 그랬더라 댓글 이러면서 달고, 하면은 막 그 오는 그 자괴감, 스트레스, 이 일이 내일이 만나라는 생각도 들기까지 네. 했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좀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상처가 꽃이다. 이 얘기가 참 궁금해요. 일단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대표님 있으세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공인이시니까 또 이런 이제 외부의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고 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의 자유예요. 상대의 자유, 상처를 수 주는 없네요. 것은 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유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10대 90의 법칙인데 하나의 감정과 하나의 그 결과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무언가가 자극이 주어진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90%는 자기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처가 더 생기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상처를 주는 말을 받으면 그것의 미움의 미움으로 상처의 상처로 화의 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생기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상처를 주는 상황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상처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되갚아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특히나 청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처도 굉장히 잘 받는데 네. 나는 정말 좀 취약한 존재고 나는 정말 약간 좀 드러내기 부끄럽다. 이런 분들일수록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쉽게 상처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그렇죠? 저 사람의 생각은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무덤덤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생각과 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괜찮아. 그쵸? 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데. 그죠? 이런 거를 정말 인정하고 바라보면은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거에서 정말 더 오픈해서 볼 수 있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사실 근데 또 인간관계란 게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 틀어지면은 너 죽네 나 사네, 너 죽네 나 사네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잖아요. 네. 이런 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매길 때 좀 새겨야 될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안 해줬을 경우에 마음이 이만큼 줬는데 안 준 경우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무리하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욕했을 때 이런 때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근원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냥 밑에 굉장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정받는 순간, 사랑받는 순간을 보면 정말 순간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인정받려는 순간이나 그 인정과 사랑은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으려는 사람, 인정받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내 인생으로 봤을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마저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죠. 피곤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관계도 보면 만약에 회사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누군가 상사에서 이야기에 상처를 받아.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끝내고 뭐 퇴직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내 전 직장에서 누군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쵸? 거기 상처받는 거 받은 거지만. 사실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은 일에서 뭐 상사에게 받은 상처 상사에게서 끝내면 좋은데 사실 제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 잘못이 아닌 경우로 이제 좀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스스로 다지는 게 좋을까요? 그런 또 경우가 있으시군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생각과 의견을 그대로 쿨하게 인정해 버리는 것,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가지면 이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지적을 받잖아. 그러면 내가 상처받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딱 지적을 받으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한데 정말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미움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하게 지적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뭐 누군가 나를 비난을 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는 못난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과 감정으로 전이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가니까 이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비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체로 인정해버리고 이게 나의 감정과 존재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걸 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처를 딱 받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받으면 내가 뭔가 자괴감이 올라오거나 억울함이 올라오면 딱 지켜보세요. 이런 감정이 올라. 사실은 딱 절제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은 딱 지켜보는 순간 없어져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걸 딱 지켜보는 순간 이 화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을 때는 자신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딱 즉석대응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지켜보고 계신 분들 뭐 대부분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아무래도 탈락, 불합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마음을 위로하면 좋을까요? 정말 거절의 경험들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10명을 섭외했는데 보니까 150명이 거절을 했더라고요. 연사들이. 네, 연사들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350명이 무응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10명만 된 건 거죠. 2%의 확률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하면서 사실은 이게 딱 하면은 내가 못하나 잘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됐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겨지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난 존재구나 연결되면은 상처를 받고 나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상처가 아닌 피드백으로 발전시키세요. 그러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해주는 따끔한 어떤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그 청춘들의 실제 고민을 한번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아연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왕따였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전학 간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저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 어릴 때 상처가 그대로 커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런 왕따나 또 어릴 때 또 아팠던 경험들 굉장히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보면은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스스로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왕따를 원했을 리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연하게 그런 왕따라는 사건 또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뿐 이 사람의 선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얼마든지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비록 이제 나는 왜 그랬냐, 나는 그때 왜 뭔가 해결할 수 없었냐, 그것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은 이때는 정말 어려웠고 무방비 상태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본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어린 상태였었거든요. 이것마저도 인정을 딱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었다. 우연히 만난 것뿐이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은 다소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큰 상황에서 보면 근데 커진 나에서 어린 시절의 나에게 다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걸어서 그때는 나는 무방비였지만 지금은 나는 너를 이끌어줄 수 있다고. 지금은 나는 너를 끌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끌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커서 어린 시절의 나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살아있어요. 커 있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이미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걸고 그 지금은 강해진 나가 나약한 나를, 어린 시절의 나를 끌고 나오세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어린 시절의 상처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진짜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고민 사연도 있는데요. 어서 한번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고민 상담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 24살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과 CC로 만나 4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건 3년 전 여름방학 때였어요. 메신저로 말다툼을 했는데 무려 4일 동안이나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4일 만에 연락이 왔던 적도 있고요. 올해 2월 졸업식을 했는데 잠수를 탔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끼리 바다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5일을 잠수 탔어요. 잠수 타는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계속 만나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취준생들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상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예민한 시기라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욕먹을 소리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왜 상처받았지? 약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실수했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4일 동안 5일 동안 잠수 탄 게 서러운 이유가 자신이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까지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상처라는 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감정과 사랑이 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도 저희 왜 서러울까 반대 생각을 하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왜 잠수를 탔을까? 그렇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감정이 딱 전이되기 전에 결국에는 상처를 받는 거는 내가 상대를 향한 미움을 계속 키워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상대가 저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도 상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분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쵸? 누가 쪼이나? 회사 상황이 있나? 뭐 이런 뭔가 원가 압력이 있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좋겠지만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친구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걱정 그리고 또 부모님의 푸시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해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하고는 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나 이런 거 좀 섭섭하다라고 해서 좀 풀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또 자신의 마음을 좀 다지는 게 필요할까요? 본인 사연이죠.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거나 이런 관계상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이래서 이랬을 것 같아라는 말이 이 사람 입에서가 아니라 본인 상처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상대방은 크게 감화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 네가 이거 잘못했지 하면 난 잘못 안 했어라고 질책하는 커뮤니티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처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상처받고 딱 이런 상황이 지나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되게 많거든요. 이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되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보면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또는 내가 이때는 선빵을 날렸어야 돼. 막 이런 식의 대응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독한 말을 했어야 돼.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하면 이 대응법을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던 상황들에 대한 대응법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해보면 본인이 상처받거나 억울한 경우들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상처는 꽃이다라는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결국엔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상처받고 있는 우리 청춘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청춘들은 여기저기 거절도 많이 받고 힘든 상황도 많아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상처를 많이 받지만 상처를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상처받을 때 내 이 상처를 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상처를 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빨리 치유할 수 있을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이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또 과거의 나를 보듬어줘서 정말 새살이 빨리 돋아나서 정말 딱지가 빨리 앉아서 치유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줬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글을 올려주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마이크 임팩트 사이트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